자, 지금부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진에 그림을 보면 행복한 가정이죠.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낳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보면 저출산 현상의 과학기술적 요인, 두 번째 고령화 현상의 과학기술적 요인, 저출산 현상의 경제적 요인, 고령화 현상의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저출산의 문화적 요인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편의상 4개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의 과학기술적 요인에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출산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과학기술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즉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뭐냐, 멜서스의 인구론에 따르면 뭐냐 그러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는 2의 n승으로 가는데 식량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영국은 청교도 혁명에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요. 성생활에 금욕적인 거, 자제를 해라, 도덕적 자제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히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게 피임법 개발이에요. 여성을 아이 낳는 것에 대한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 피임법 개발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성 노동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피임법 개발과 보급이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할지 모르지만 이 성욕 추구하는 것과 출산을 분리 생각한 거예요. 서로 분리하고 즐기는 건 즐기는 거고 출산은 출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요인들과 그다음에 이 고령화 현상의 과학기술적 요인으로 보면 첫째, 의료기술의 발달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거죠.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또 항생제, 여러분 아주 마이신 종류, 페니실린 종류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장치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생시설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장티푸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깨끗한,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깨끗한 식당에 가서 먹고 싶지 지저분한 식당에 가서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위생시설이 개선이 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저하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주들이 2016년에 보건비 쓴 거 보세요. 외래 서비스, 의약품, 입원 서비스, 치과 서비스, 기타 등이 있는데 주로 뭐가 많아요? 외래 서비스와 의약품이 많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 그러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르는 생명이 어떻게 돼? 연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다.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읽기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는 수돗물의 공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인간의 본질이 물이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물은 뭐야?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죠.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70%가 물이니까. 근데 지하수를 먹다가 수돗물을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수돗물 마시기 시작한 지가 한 100년 된다고. 정수장, 저기 영등포 가면, 노량진에 가면 옛날 정수장 있어요. 한번 구경들 가보세요.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수인성 전염병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콜레라 이런 것들이 있어도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26세였는데 지금 이렇게 물을 먹고 위생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수돗물의 이바지가 많다. 아까 말했던 과학기술, 위생시설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이거예요.
요즘 수돗물도 안 먹죠. 불안해서. 뭐 해 먹어요? 생수 먹잖아요. 생수. 생수. 잘 아시잖아요. 삼다수. 제주 삼다수. 이런 거. 물도 사서 먹잖아요. 자,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인데, 자, 합계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1.5명을 유지한 성 대비를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인간이 많아서 국가 채무가 어떻게 돼? 떨어질 텐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이를 안 낳는 원인이 경제적 요인이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자녀 양육 비용이야. 거기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자녀 양육을 기르는데 비용이 얼마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른 편익이 들어간다 이거 편익. 얼마큼 우리한테 이익을 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자. 한 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용. 지금 뭐 등록금 안 내고 있고 밥값 안 내고 있지만 학원비, 뭐 친구들 만났을 때 맥도날드 먹어야지, 스타벅스 먹어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사람 출산이 하나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에 효라는 게 있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노후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다. 그 집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했다는 편익이에요. 과 양육 과정에서 행복해. 아까 조금 전에 자녀가 많으면은 뭐야? 내가 지식 먹을 게 많다 이거야. 노동력 많으니까. 이건 하나 이제 뭐 정서적인 측면이지. 그렇다면 오늘날은 뭐냐? 편익과 비용에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 들어간다 이거 쉽게 말하면 자녀 기르는데. 그러니까 자녀 양육비 부담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그러니까 애 낳으려 그래요? 안 낳지.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둘. 셋 이상 되는 집 그렇게 드물 것 같은데. 그 자녀 저출산이 저하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냐 양육비 교육비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집값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급격한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집값 봐요.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풍납동 성내동 집값 올리는 방법 가장 좋은 건 뭐야? 뭐 개발하는 비용보다? 자, 간단한 건 뭐냐? 영파여고에서 1년에 2, 30명씩만 서울대학 들어가면 이 동네 집값 단값 다 올라가. 즉 뭐해?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육이. 엄청나요. 그 교육이 하는 거예요. 출산이란 거 출산.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교육비뿐만 아니라 주택비도 들어가고 여가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여담으로 1980년대 친구들하고 족발집에 갔어. 족발 하나 얼마냐? 3,500원이었어. 소주 하나 얼마냐? 500원이었다. 그럼 5,000원이면 충분히 먹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이 됐을 때 족발값이 얼마인가 봐. 3,500? 공 하나 더 붙여야 돼. 다 공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증가됐다 이거야 비용이.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이 늘어난 거예요.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증가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자녀 양육과 가사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부담을 해요. 딴 사람이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을지 말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선택에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뭐냐.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경기 불안정이란 말이에요. 안정된 경기가 아니라 불안정. 언제 잘릴지 모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정규직이 아니라 뭐가 많이 늘어나?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이 비정규직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불경기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 상태. 이런 사태가 나타나게 된 게 바로 뭐냐? 1997년 IMF 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요인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애 안 낳는 게 아니라 뭐 과학기술의 발달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결혼하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2007년에 남자들이
결혼할 평균 연령이 29세, 뭐 평균 31.1세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2.9세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더불어 여자는 어때? 28.1세에서 30.2세로 갔다면 결혼 연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만원이 많다 이거. 늦게 결혼하는 만원. 한마디로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기 뭐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자녀 하나가 당장 5월 16일 날 결혼하는데 그 딸이 32세야. 이런 거 보면 거의 평균치에 맞다고. 늦어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현상의 경제적 요인인데 여기 그림에 보면 한쪽은 옛날 화장실이고 한쪽은 현대 화장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보고 이 옛날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갈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갈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 왜 그러냐 이때 그냥. 이 뭐야 변이 다 퇴비였거든. 지금은 뭐야 정화해가지고 깨끗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비하면 뭐야 위생적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직접적인 고령화의 경제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이런 앞 그림에서 나왔듯이 위생적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망률이 감소하고 출생률이 저하된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의 발달이지 그러니까. 그 사망률이 낮은 경제적 이유는 뭐냐? 첫째, 영양 섭취 상태의 개선이야. 옛날에 밥만 먹고 큰 게 아니라 지금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먹을 게 많고 단백질 공급이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이런 공급이 많아지는 게 너무 많이 해서 과다해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지 뭐 영양 섭취가 좋아졌다 이거죠. 두 번째 뭐냐? 위생생활이에요. 바로 이런 것도 그림에 나온 것. 그 다음에 병원 이용이 편리해졌어. 어디든지 병원이 많잖아. 예를 들면 저기 가까이 있는 아산병원에서 하루에 환자를 보면 몇 명 보냐? 약 2만 명을 본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연금, 노인 편의시설이 확대된 거예요. 요 옆에 경로당 있잖아요.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대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돼? 바로 여러분들과 내가 부담하는 거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 다음에 저출산 현상의 문화적 요인인데 첫째는 뭐냐?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산돼 있다 이거야. 즉 서구화되면서 개인적 소비 형태,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즐기는 거예요. 나 홀로죠.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족끼리. 부부가 결혼한 딩크족이라는 거예요. 딩크족. 결혼 후 생활하실 건가요? 딩크족으로. 애 안 낳고 나 즐기자 이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기대? 부모님한테 기대게 된다. 아실 건가요? 아니다 그렇다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냐? 딩크족의 장점. 애를 안 낳으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이 직업의 지속성,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단점이 뭐야? 이게 노후의 외로움, 부모의 갈등, 사회적인 시선. 넌 시집 갖고 결혼했는데 애를 없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이를 통한 기쁨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성평등 가치관의 확대예요. 남녀 평등이란 말이에요. 즉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 문화와 충돌해가지고 아니다 이거지. 가치관이 변화된 거지. 그 다음에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남녀 평등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의 경력 단절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도권 인구가 집중된다 이거야. 왜? 수도권에 일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살아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증가되고 또 혼자 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으니까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돼요. 이웃이 없단 말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 사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부모 지방 거주로 인한 지원이 부족한 거. 나도 살아야 돼. 부모님이 나도 살아야 되는데 너까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학교에 5월 13일 날 오시면 이제 오프라인에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 요거와 1시간 동안 수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